일본 가시면 아직도 닷사이만 사오시나요? 규슈로 가실 예정이라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탐미탐미가 규슈의 명주들을 지역별로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품격 문화교양 채널 탐미주의적 탐미주의 탐미탐미입니다. 지난달에 다녀온 규슈 답사를 바로 이 직전 영상까지 총 11회에 걸쳐서 제가 올렸고요. 관련하여 규슈 사케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어서 규슈 사케 편만 별도로 만들어 봅니다. 먼저 제가 이번에 구입한 사케들은 요것들이고요. 제가 왜 이 사케를 선택했는지 하나씩 설명해 볼 테니까 규슈 여행시에 사케 구입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케는 2병만 사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요것 좀 헷갈리는 거죠.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량이 2병인 거지 2병 이상 사면 안 된다 라는 거는 아닙니다. 3병째부터는 세금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면세 2병 제한보다 사실 더 무서운 게 수화물 무게 제한입니다. 일본은 대부분 LCC를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티켓에 따라서는 아예 위탁 수화물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통상 15kg까지 허용하는데 이 무게에 초과되면 추가 요금이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귀국편은 수화물을 20kg로 미리 증량하고 최대한 가볍게 짐을 꾸립니다. 한 병의 무게는 별도 포장 없는 경우에는 대략 한 1.2kg 정도 나가요. 박스 포장하면 훨씬 더 나가겠죠. 그래서 휴대용 저울을 미리 준비해서 출국할 때 짐 무게를 미리 확인하면 귀국할 때 몇 병까지 살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쇼핑 스트레스 확 경감이 됩니다. 출국 전에 나는 이번 여행 때 사케를 5병 사오겠다, 뭐 8병 사오겠다 이렇게 미리 정해두는 거죠. 그럼 수량을 미리 정했으니까 그 슬롯에 어떤 사케로 채울 거냐 이것만 고민하면 되는 거죠. 규슈 여행 중에 구입할 일본 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케와 소주가 되겠죠. 위스키나 와인 등은 이 영상에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먼저 규슈의 대표술 소주를 간략히 알아보고 시작하죠. 일본 소주는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지지만 대부분 쌀, 보리, 고구마 이 세 가지가 주력이에요. 쌀 소주는 역시 깔끔한 풍미로 상대적으로 마시기 편한 되게 고급스러운 풍미라면, 보리 소주는 보리를 증류한 증류주다 보니까 위스키랑 주조 방법이 거의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위스키와 좀 비슷한 풍미를 갖습니다. 고구마 소주는 고구마 자체가 따뜻한 곳에서만 재배되는 관계로 일본에서도 가장 날씨가 더운 곳 규슈, 그 중에서도 남규슈 카고시마와 미야자키에서 집중적으로 만들어지는데요. 고구마를 원료로 증류한 술이기 때문에 이 특유의 풍미가 있어서 이를 싫어하는 분들도 많지만 저를 포함해서 고구마 소주 애호가들도 진짜 많아요.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고구마 소주의 고향 이 카고시마와 미야자키에서는 사케는 잘 없고 온통 소주만 있으며 그 소주들도 죄다 고구마 소주입니다. 규슈 북쪽으로 올라가도 역시 소주가 강세이긴 한데 훨씬 더 다양해지고 사케도 많아집니다만 타 지역에 비해서는 역시 소주가 강한 지역이 맞아요. 규슈가요. 저는 이제 나이도 좀 있고 점점 강한 술보다는 이제 마시기 편한 사케로 옮겨가는 중이고요. 주세 또한 사케가 훨씬 싸기 때문에 주로 사케를 사왔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지역별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갔던 곳 위주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사가입니다. 제가 사가로 들어갔거든요. 사가에서 제가 추천하는 사케는 나베시마, 히치다 두 가지입니다. 역시 가장 유명한 두 가지고요. 그래서 맛은 확실히 검증됐어요. 구입 장소는 사가역 근방 여기 참고하시고요. 사장님이 친절하게 설명도 되게 잘해주시고 사가에는 좋은 사케들 잘 구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베시마와 히치다도 라인업별로 잘 구비하고 있으니까 본인 예상과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가역과 바로 붙어있는 사가바에서 먼저 여러가지 사케를 마셔보시고 구입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바가 좋은 점이 사가현에 다양한 사케들이 잘 구비되어 있고 종업원들도 진짜 친절했어요. 이 영상 좀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나가사키입니다. 나가사키에서 가장 유명한 사케는 요코야마죠. 현재 일본에서 독보적인 사케, 주연다이에 버금가는 맛이라고 해서
큐슈의 주연다이다라는 별명이 붙은 사케예요. 나가사키 현의 사케지만 우리가 아는 그 나가사키시가 아니라 쓰시마 섬이랑 일본 큐슈 사이에 있는 작은 섬 이키섬의 사케입니다. 여기 이키섬도 나가시마 현이거든요.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통로에 위치한 섬이니까 대륙으로부터 증류기술이 들어온 통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키섬은 사케보다는 소주로 더 유명한 섬이고요. 일본 최초의 소주가 만들어진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번 답사에서는 제가 가보지 못했지만 조만간 이키섬 꼭 답사 직접 하고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작은 섬에서 만들어진 사케다 보니까 생산량도 많지 않고 구하기 정말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 저는 구마모토의 쯔루야 백화점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 지방에 좀 다소 좀 쇠락한 그런 백화점 느낌인데요. 사케 코너는 진짜 충실했거든요. 요코야마도 다양하게 잘 갖춰져 있었어요. 그리고 구마모토 간 김에 구마모토 대표 사케도 한 병 구입했는데 바로 이 코오로입니다. 구마모토 명주 중에 하나죠. 좀 예스러운 디자인이긴 한데 맛은 실제로 되게 프루티한 이제 모던한 스타일 사케예요. 다음으로 가고시마 미야자키, 즉 남큐슈입니다. 이 가고시마는 어쩔 수 없이 사케가 아니라 소주예요. 여기에 내리자마자 소주만 보입니다. 미야자키와는 이 소주 가지고 엄청난 자존심 대결을 펼치는 곳이죠. 라이벌 관계입니다. 카고시마 옛 지명이 사츠마거든요. 그래서 고구마를 일본어로 사츠마이모라고 합니다. 이모는 감자 또는 이제 주로 구근 식물들을 통칭해서 많이 부르는데요. 그래서 고구마 소주도 사츠마 소주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카고시마는 고구마 소주의 원조는 자기들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스타일도 가고시마 쪽이 좀 더 전통적인 스타일이 많고요. 미야자키 쪽은 좀 더 모던한 마시기 쉬운 스타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두 도시 모두 소주 종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딱 이런 스타일이야 라고 특징 짓기는 좀 어렵지만 대체로 카고시마가 좀 전통적으로 좀 강한 맛, 미야자키는 좀 모던하고 부드러운 맛이라는 그런 이미지는 있는 것 같아요. 미야자키 대표 소주는 역시 쿠로기리시마죠. 가장 미야자키 스타일을 잘 대변하는 소주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워낙에 유명한 소주여서 굳이 미야자키까지 가지 않더라도 일본 전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카고시마 소주는 3M이 유명하거든요. M, 마오, 모리조, 무라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저는 시마가미츠라는 소주를 샀는데요. 일단 카고시마 한정품이에요. 즉 카고시마에서만 살 수 있는 술이에요. 미야자키 구르기리시마처럼 일본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그런 술은 아닙니다. 이 술도 이키섬의 요코야마처럼 카고시마 앞바다에 다네가 섬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섬 출신입니다. 타네가 섬은 이름처럼 여러 외래 식물들이 일본으로 전해진 창구 역할을 한 그런 곳이거든요. 한반도로부터의 유입은 이키섬을 통해서 들어왔다면 저 동남아나 저 남진아의 동진에 거쳐서 일본으로 올라오는 서양 세력들이 처음 닿게 되는, 즉 해양으로부터 들어올 때 처음 닿게 되는 일본 땅이 바로 이 다네가 섬이고요. 그래서 일본의 조총도 처음으로 도입된 곳으로 유명해요. 거기에 이 가게 주인분도 강력하게 이거를 추천했기 때문에 제가 3M을 제치고 이 시마가미츠를 구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주연다이 파는 곳을 찾았는데요. 뜻밖의 장소였어요.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듯이 바로 사가공항 면세점입니다. 물론 워낙에 귀한 사케다 보니까 물건이 금방 소진돼서 지금 없을지도 모르지만 또 반대로 이게 워낙 고가여서 충동적으로 여행객들이 쓱 집어갈 수 있는 그런 가격은 아니거든요. 아무튼 이 영상을 보신 구독자님들이 찾아갔을 때도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답사를 통해서 규슈의 사케 소주 구입하는 요령과 탐미탐미의 추천 술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좀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